저는 코 수술을 망했고 2번이나 했었고 저는 코 수술을 정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흠자를 여기다 첨부를 해드릴 건데 저는 진짜 성인 여드름이 심각하게 난 상태여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대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또 쌩얼로 시작하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 다들 20대 때 생각하면은 후회하는 게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마인드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되돌아보면은 막 엄청 후회하진 않아요. 막 땅을 치고 후회하거나 막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되돌아보면은 아쉬웠던 점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20대 때 성형수술을 하고 거기에 이제 돈과 시간과 감정을 쓴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행히 저는 성형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코 수술을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 수술을 망했고 2번이나 했었고 실리콘을 다 제거를 해서 지금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예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찌감치 저는 성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작용도 겪고 안 좋은 점을 경험을 한 거예요. 뒤로 저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생기게 되어서 저의 코수술 썰을 일찍 간략하게 풀자면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코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정말 무난한 전형적인 동양인의 코였어요. 막 엄청난 들창코도 아니었고 또 엄청나게 막 코봉이도 아니었어요. 좀 제가 더 잘못한 거는 코 수술이 그렇게 중요한 수술인지 몰랐고 미리 정보를 좀 많이 알고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너무 무턱대고 강남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성형외과를 간 거예요. 다른 데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았어요. 수술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은 성형수술 후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특히 코수술. 근데 그 코수술 후기를 그냥 절대 믿으시면 안 하는 게 코는 계속 바뀌어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계속 다르고요. 6개월 후에 다르고 1년 후에 달라요. 수술 후기 올리시면은 뭐 3개월 내지 길게는 6개월의 그 영상까지 후기를 올리시는데 그 후에 내 코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실리콘이라는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이나 우리의 몸이 항상 바뀌잖아요. 컨디션도 어쩔 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실리콘이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몸에 이물질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첫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한 3개월인가 1, 2개월까지는 너무 만족했어요. 진짜 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큰 붓기가 빠지고 이제 잔붓기가 점점 빠지기 시작할 즈음부터 코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코가 점점 이렇게 끝이 내려왔고 이 실리콘이 너무 도드라져서 되게 남자코 같았어요. 실리콘을 너무 높은 걸 넣었는지 저와 되게 안 어울리는 코가 되었고 부작용이 난 건 아니었고 단순히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도 약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제 얼굴에 안 어울리는 코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저를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이 그 사이에 그만두신 거예요. 코로 되게 잘하시는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다 막 그런 얘기를 처음에 상담할 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제가 제 수술을 하러 가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은 다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담당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수술은 제가 확실하게 원하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 됐었어요. 코가 너무 만족스럽게 잘 돼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얼굴에 전성기 시절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수술은 모양은 마음에 들었는데 부작용이 났어요. 근데 그 부작용이 저는 1년 후에 나타났거든요. 1년째까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단기 알바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진짜 완전 처음 보는 어떤 언니가 멀리서 저를 보더니 너 코에 부작용 난 것 같은데 지금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너 지금 부작용 올라온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
코 라인이 이렇게 좀 일정하지 않고 약간 울퉁해졌었거든요. 근데 이미 코 수술을 한 지 1년 정도 지난 상태였고 처음에 코 수술하면 진짜 코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변화에 대해서 제가 무뎌진 거예요. 제 코에 약간 울퉁 튀어나온 부분을 만져보니까 되게 젤리처럼 말캉말캉 뭐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병원에 바로 갔죠. 저를 두 번째 수술해주셨다 그 선생님이 또 그만두신 거예요. 저는 저의 담당 선생님이 또 바뀐 거예요. 저의 코를 이렇게 막 눌러보고 뭐 하시더니 갑자기 주사기로 제 코 여기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쭉 빼는데 고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몇 주 뒤에 또 간 거죠. 근데 그 몇 주 만에 또 여기에 염증이 또 차는 거예요. 다행히 제 코에 있었던 염증이 엄청나게 그런 염증 수치가 높은 염증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인 거예요. 이거를 뭐 당분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기로 고름이 찰 때마다 빼고 좀 경과를 지켜볼 건지 아니면은 이걸 당장 실리콘을 제거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할 건지. 근데 이 수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재수술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그냥 좀 지켜보자고 하고 고름이 차면 다시 오기로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고름이 병원에 가서 짜면은 바로 이틀 뒤부터 약간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집에 오면은 하루 종일 코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형외과에 상담하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는 게 진짜 진 빠지거든요. 웨이팅하는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신규로 성형을 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제 수술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온 고객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병원에서도 약간 저를 반기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지친 거죠. 더 이상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리콘 빼달라고 뺐어요, 실리콘을. 코가 그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바람지면서 다시 제 코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재수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너무 비쌌고 그리고 이미 실리콘에 대한 그런 제 몸에서 그게 안 받아준 거잖아요, 실리콘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되게 심했었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속 안 한 상태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제 코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실리콘만 빼고 코끝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코끝은 제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거나 보면 제 코가 되게 들창코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뿅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화장으로 좀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도 코 재수술을 엄청 하고 싶기는 해요. 재수술을 하기에 좀 위험 부담을 많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 몸에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걸 넣고 싶지 않고 지금 2017년도 초반에 그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니까 20대의 후반부터는 그냥 이 코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크게 별 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특히 코 수술, 누가 코 수술하고 싶다고 하면은 진짜 절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코 수술을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열이면은 8명은 재수술을 한 것 같아요. 진짜 곧 죽어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진짜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이 찾아보시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그런 병원을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엄청나게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을 갔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날지 말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피부도 예민했고 아마 제 몸에는 그런 실리콘이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코 수술을 정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과인데요. 피부과에 돈 쓴 거예요. 진짜 저는 피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나 피부에 뭐 올라가서 여드름 생겨서 나도 옛날에 피부 안 좋았어. 그런 게 진짜 우스울 정도로 문자를 여기다 첨부를 해드릴 건데 저는 진짜 성인 여드름이 심각하게 난 상태여서 그때 당시에 저 약간 피부에 병 걸렸나 생각할 정도로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은 화농성 여드름이 다 올라와 있고 계속 여드름이 심각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진짜 대인기피증 생기고 그때 아무도 안 만나고 백화점에서 뭐 좋다고 하는 화장품 이런 거 다 써보고 그때 당시에 화해 어플이라고 화장품 성분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그 어플에서 다 뒤져가지고 좋은 화장품 다
써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배추즙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양배추즙 먹고 진짜 별거를 다 했거든요. 뭐 피부에는 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저는.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는 거 다 한 거죠. 잠도 많이 자, 아침에 좋은 것도 챙겨 먹어, 뭐 운동도 적당히 해, 늦게 자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무슨 피부에 병이 걸린 사람처럼 저는 피부과를 가도 다른 그런 시술의 옵션이 없었어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압출 받고 재생관리 받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정답은요, 약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제일 효과를 많이 받은 게 피지 억제제 약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줘야 되는 약이고 아무나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피부가 진짜 안 좋았던 경우에 사람들만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경우였는데 제가 다녔던 피부과의 의사 선생님은 저 정도 피부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진짜 더 심한 사람들이 이 약을 먹는 거다라고 처음에 권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압출을 받아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짜면은 또 나고 짜면 또 나고 얼굴에 항상 흉터만 져있고 화장도 못하고 그거에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약을 처방해달라고 그래서 그 피부과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 약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분들이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기형아 출산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약이어서, 그리고 또 부작용 같은 것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이 약을 꼭 먹어라 권장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좁쌀여드름 있고 뭐 얼굴에 뭐 살짝 올라오고 이거는 그냥 절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처럼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화농성 여드름이 계속 올라온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는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기를. 근데 이 약을 먹고 그리고 압출 주기적으로 받으러 가고 그러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고, 뭐 여름철 되면은 저는 좀 피부가 살짝 뒤집어지는 편인데 그럴 때 이 약을 다시 조금씩 먹어요. 병원에 가서 혹시 이거 처방해 주실 수 있냐 한번 물어보고 2주 정도 3주 정도 먹었다가 그리고 또 끊었다가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는데, 피부가 정말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내 몸에서 피지가 억제되면서 밖에 나왔던 피지들은 이제 압출로 제거를 해주고 내 몸에서 피지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약으로 막아주는 건데, 저는 이 약의 효과를 되게 잘 봤고요. 그리고 이 약을 먹기 전까지 맨날 피부과 가서 똑같이 압출받고 관리받고 압출받고 관리받고 몸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그때 피부가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피부가 되게 뒤집어졌을 시기에 이 여기 실리콘 부작용이 같은 시기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때 제 몸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이랬던 건데 저한테는 약간 분수에 맞지 않는 오는 남자 막지 말고 가는 남자 잡지 마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